오늘은 우리가 정말 그 건강 장수 사회란 게 뭐냐, 그런 데 필요한 현대적인 과학 기술이 뭘까,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하나 우리 한번 정말 그 미래 장수 고령 사회가 오게 돼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우리 어프로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하여튼 좀 컨셉츄얼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이슈가 이것입니다. The best. 정말 최고가 뭐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글로벌 세상에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는 뭐냐. 이게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미래를 그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The first가 중요하지만은 The first도 중요하고 The best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저는 well aging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미래 고령 사회가 well aging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 well aging village가 됐으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왜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well aging village라는 그런 컨셉트의 컴포넌트는 뭐냐? 우선 미래 고령 사회의 제일 중요한 테크놀로지, 우리 적용시켜야 할 제일 중요한 테크놀로지는 결국 스마트 테크놀로지죠.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시키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여기 우리가 적용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컨셉트는 바로 well aging이라는 컨셉트죠.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 되는데 이 나이 드신 사람들이 전부 다 well aging 한 그런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문제도 똑같이 우리한테는 아주 정말 다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테크놀로지, 밸류는 뭘까? 밸류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목표, 의미, 그것은 바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어야 하죠.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과학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했을 때 결국은 목표는 뭐냐? 삶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야겠다. 자, 퀄리티 오브 라이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퀄리티 오브 리빙도 되는 것이죠. 라이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 뭐 당연한 것이죠. 질병에서 프리해야죠. 그 다음에 펑션, 기능이 또 완벽해야죠. 그 다음에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모든 목표는 행복인데,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well aging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데피니션이 뭐냐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합니다. well aging. well aging 간단합니다. live long, 오래 사는 것이고, and 똑같이 live well, 잘 사는 것이죠. 오래 잘 사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이제 없는 단어가 됐죠. 왜냐? 가만둬도 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명 증가 추세가 놀랍도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예측한 숫자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수명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명 증가 문제는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조건에서 수명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 live well이죠. live well.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자. 자, 이제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웰페어, 복지, 해피니스, 행복,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먼 디그니티죠. 저는 이제 이 장수 사회가 되면서 제일 걱정이 뭐냐. 자,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디그니티가 있냐. 제 백세인 연구에서도 제일 그게 핵심 단어였습니다. 자, 아주 오래 산 사람들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이 모든 것을 과학기술이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노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프라이빗 에이징, 개인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 또 퍼블릭 에이징,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고령에 관련된 그런 이슈로 항상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2013년, 지금부터 벌써 꽤 되죠. 5년 전에 구글이 저렇게 이제 캘리코라는 벤처를 만들 때 딱 이슈를 내세웠던 게 그거죠. 죽음을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타임즈가 아주 특집을 냈던 것이죠. Can Google solve death? 이게 참 기가 막힌 그 용어였습니다. 사실은 생명과학을 연구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저 말을 차마 끊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영생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실제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IT 하는 사람들이 딱 이 분야에 들어와가지고 막 말을 던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불로장생이라는 단어를 생명과학 하는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라 IT 하는 사람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컴퍼니를 만들고 막 던져오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자, 그래서 휴먼 모탈리티, 인간의 어떤 참 숙명, 어떤 죽음, 그것에 대한 도전이 사실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IT 그룹 멤버 중에 하나였던 이런 레이 커저 같은 미래학자, 저 친구는 아주 딱 단호하게 저렇게 말했죠. We are the species that goes beyond limitation.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한계란 게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것은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첫째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수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공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라서 지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그런 것이 아니다. 자, 100년이라는 수명 돌파해보자. 자, 1000년도 가자. 그냥 사는 공간, 이 지구상의 지상이 아니다. 하늘에도 좋고, 바닷속도 좋고, 저 화성도 좋고, 달나라도 좋고, 가불자.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되면서 우리가 많은 생명과학하는 입장에서 저도 분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야, 우리도 과감하게 도전해야겠구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아주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제 달라진 것이 저희들이 이제 노화하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이제 동물 복제죠. 핵을 띄워가지고 난자에다가 옮겨버리면 새로운 개체 만드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늙어버린 개체를 가지고도 성공을 했다. 늙어버린 개체에 핵을 띄워가지고도 온전한 개체가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만드는데도 줄기세포도 유전자 몇 개 넣어주면 줄기세포 만든 것은 유명한 그 논문이죠. 노벨상이 만들어져. 그런데 문제는 늙은 세포 가지고도 줄기세포 그냥 만들어지더라. 자, 이게 이 노화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늙어버린 세포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히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중에 또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젊은지 늙은지 가지고 복강을 딱 연결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느냐. 늙은지가 젊어져 버리더라. 젊은지는 늙어버리더라. 이제 그래서 시스템 팩터라는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야, 피 속에 무엇이 있다. 그걸 찾는 것이 또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대판 불로장생술이 등장합니다.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나열해 보면은, 여러분, 하여튼 운동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운동이 좋다. 운동하기 하자. 자, 어떻게 운동하기 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인터벌 워킹 하나를 소개하려고. 인터벌 워킹이라는 것은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것을 3분 빨리 걷고, 3분 천천히 걷고, 3분 빨리. 이걸 시작은 일본 나가노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가노 주민 한 5,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5년 했더니 아주 엄청난 효과가 났다 해가지고 세계적인 히트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걷는 운동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에도 어떤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식생활. 자, 소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 장수식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시스템.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약물로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장비로서 도와주는 거, 걷는 거 도와주는 거, 먹는 거 도와주는 거,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각종 그런 웨어러블 또는 로봇 이런 것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로장생술에서 이제 그 사람의 하여튼 히트 중에 하나는 크라이오 프리저베, 냉동시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한 250구 정도가 지금 냉동돼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면 다시 풀어본다고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그 알코르라는 그런 파운데이션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오간 서포티브 이큐먼트. 각 장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버리죠. 자, 오간 서브스티션. 오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을 만들어버려. 이건 벌써 이미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인공장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불로촌입니다. 이 신화시대에는 에덴이라는 곳, 파라다이스라는 곳, 딜문이라는 곳, 엘리시움이라는 곳, 비민이라는 곳, 이게 다 전부 다 불로촌들이에요. 또 예를 들면 동양 신화에서는 이제 무릉도원이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샹그리 작품에 나온 그런 집.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장수지라는 게 뭐 훈자다, 빌카반바다, 압가지아다 이런 지역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것은 예를 들면 저 현실적으로는 그 학자들이 지금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출생 기록이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저기 세계적으로 했던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그런 장수 지역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블루존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블루존이라는 것은 오피셜이 5개 지역입니다. 이 5개 지역 저 정할 때 그 에피소드 아주 간단합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입니다. 그 백세인 할 때.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기자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파란 매직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어간 것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블루존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것이죠. 블루존의 의원이라고 별 뜻이 없습니다. 그냥 매직펜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블루존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등장한 곳이 오키나와, 사르디니아, 로마, 린다, 캘리포니아죠. 이카리아, 니코야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곡순담도 제가 집어넣어버린 것이죠. 구례곡선 순창담도 장수 지역이다. 자, 그럼 여기가 하나의 모델 지역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내놓자.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그 다음 이슈에 이 구곡순담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요것만 지금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런 그 불로촌 등장할 때는 불로촌 살 때 제일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더냐? 저 물 찾는 것이었어요. 생명수 찾는 작업이었어요. 자, 그 물을 먹이면은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퐁세 델 레옹이라는 초대 스페인 총독, 남미를 콜럼버스가 한 뒤로 예를 들면 남미를 딱 국가 체제로 만들면서 첫 번째 보낸 총독이 퐁세 델 레옹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추구했던 것이 뭐냐? 비민이 찾기였습니다. 비민이라는 것이 하나의 불로촌인데 그 불로촌에 물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비민이 찾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온천이다 뭐다 이런 게 새롭게 뜨고 있고 요새 뭐 아시다시피 뭐 빙하수라든지 심해수라든지 화산수라든지 또는 뭐 빌카반바 지역에서 나온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이슈가 되고 있고 인위적으로 만든 물에서는 자화수라든지 또는 수소수라든지 또 육각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저 실험을 했었습니다. 정말 물이 좋은가? 물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효과가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라이프롱 먹는 거죠. 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석 달, 넉 달 했을 때는 효과 좋은 것을 여러 가지 봤는데 1년 이상 딱 투여를 딱 해버리니까 쥐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도 연구해서 이제 버려버린 것이죠. 자, 물이라는 것이 모든 생명의 기본인데 함부로 그 물 먹는 것이 아니다. 그 실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부 IoT 시스템이죠. 텔레모니터링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또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 핵심이 돼버렸죠. 각종 어시스트 테크놀로지,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보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느냐. 그 다음에 이콜로지컬 베어리블, 템퍼러처, 일렉트로마그네틱, 휴미디티, 프레셔, 또는 이제 서카디안 리듬, 라이프 다크 사이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어떤 주거 환경에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카디안 리듬입니다. 밤낮의 리듬을 어떻게 조절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동물 실험했을 때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또 사람도 실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 근육에 서커덴 리듬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근육에가. 그러니까 전부터 우리가 서커덴 리듬 하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유전자가 P라는 유전자가 있고 B말이라는 유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B말이라는 유전자가 근육에가 있어서 그냥 왜 우연히 있는가 보다 하고 저희도 젖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금년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 근육에 있는 그 B말이라는 성분이 바로 서커덴 리듬을 만들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 양이 조절이 되고, 그래서 잠을 잘 자게 해주더라. 운동을 하면 잠을 잘 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피곤해서 락테이트 같은 이런 것이 축적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슬리핑 시스템을 가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커덴 리듬의 핵심 메이커 중에 하나가 머슬에 있더라. 노인들이 왜 잠을 잘 못 자느냐. 잠을 잘 자야 건강에 좋다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에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재우느냐입니다. 약물을 쓰지 않고 편하게 잠을 제대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잘 수 있게 하면 그건 건강이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됩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왜 안 될까? 그런 것을 바로 이제 이런 엑서사이즈에 관련된 그 근육의 기능 가지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현대판 플로장생 추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정말 프린시플이 어떤 것인가? 근데 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장수는 집짓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집짓기의 핵심은 세 가지 배열이에요. 내추럴, 우리는 주어진 거, 소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내가 개인으로 해야 할 것, 퍼스널. 제 주 관심은 퍼스널인데 이제 우리가 주로 있었죠. 자, 어떻게 하면 이 프라이빗 에이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어프로치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커렉션, 라이프 프로세스 자체의 인터벤션, 이 두 가지죠. 라이프 스타일을 커렉션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라이프 프로세스 자체라는 것은 이런 생명과학적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이제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 커렉션은 셀프 스타일이 있고 인터랙티브 스타일이 있어요. 내 자신의 생활, 뭐 먹는 것도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할 수가 있죠. 인터랙티브 스타일이 이게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랙션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테크놀로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테크놀로지가 그럼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셀프 라이프 스타일은 주로 이제 파마콜로지컬 인터벤션 되는 것이죠. 자, 파마콜로지컬리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식 효과 대체약물, 운동 효과 대체약물 또는 뭐 호르몬 또는 뭐 펑셔널 푸드, 기능성 푸드, 뭐 또 최근에는 에피제네틱 푸드 또는 예를 들면 뉴트리션 서플먼트,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비오타 서플먼트,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여기에 또 개발이 돼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스마트 웰 에이징 빌리지 프로젝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은 더 베스트. 자,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최초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정말 제일 첫 번째 뭐냐. 바운더리를 없애버려라. 제한을 갖지 말자. 시간, 공간, 뭐 테크놀로지, 이 바운더리 없어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 모든 분야가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사이언스 한두 개가 앞장서서 갈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우리가 이런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든 어떻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첫 번째 목적이 어시스트냐, 인핸스냐, 서브스티튜트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지는 것이죠. 자, 어시스트, 인핸스, 리스토어, 리플레이스, 서브스티튜트.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디 머신 인터랙션인데 이제 기계와 인간의 관계. 메이드 인 머신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계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인간이 주도하면서 기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게 되어야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챌린지, 우리 도전하자. 콜래보레이트, 우리 함께 하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우리 만들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세계 최초가 되고 세계 최고가 되려면은 저렇게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이 아더 쇼펜하우
Everyone takes the limits of his own vision for the limits of the world.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만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말을 장자도 했습니다. 자, 경청해서 감사합니다.